한밤중 민우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웃음소리. 하지만 민우는 자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웃고 있는 걸까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낡은 인형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쪽 눈이 없는 그 빈 구멍에서 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42세 주부입니다. 남편 진호, 8살 아들 민우.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겐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사흘 전, 민우가 숲 놀이터에서 이상한 걸 주워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뭔데 그래? 인형이요, 예쁘죠? 예쁘다고요? 그건 차라리 흉측했습니다. 낡은 도자기 인형. 한쪽 눈이 없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얼굴엔 금이 가 있었고요. 묘하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어디서 주웠어? 숲 놀이터 나무 밑에 있었어요. 버려진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버려진 거면 다시 버려야지. 안 돼요. 엄마, 얘 이름 예진이래요. 예진이? 누가 그러던데? 인형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상상력이겠거니 했어요. 민우는 원래 상상 친구를 자주 만드는 아이니까.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줘서 그런가 봐요. 늘 혼자 노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놀아. 와, 고마워요, 엄마. 민우는 인형을 안고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민우가 오늘 인형 하나 주워왔어. 인형? 응, 좀 낡았는데 아이가 엄청 좋아해. 그래, 뭐 괜찮은 인형이야? 글쎄, 좀 이상하긴 한데. 아이가 좋아하면 됐지 뭐. 남편은 늘 그랬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에 치여 가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저는 혼자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민우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민우야?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화장실 가는 건가? 복도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인형이 없었습니다. 분명 거기 있었는데 민우가 세수하면서 거기 놔뒀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민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인형은 침대 곁 의자 위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가져간 건가? 아니야, 민우는 자고 있었어. 자다가 일어나서 가져간 건가? 그렇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에게 물었어요. 민우야, 어젯밤에 일어났었어? 아니요. 방문 열었어? 아니요,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는 아침 내내 인형과 놀았어요. 예진아, 오늘 날씨 좋지? 응, 우리 밖에 나가서 놀래? 엄마, 예진이가 밖에 나가고 싶대요. 민우야, 인형이 말을 해? 네, 엄마한테는 안 들려요? 그래, 엄마는 못 들어. 아, 그럼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예진이가 엄마한테 고맙대요. 데려와줘서. 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듣고 있는 것처럼.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민우 한번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왜? 요즘 인형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해. 그거야 아이들 다 그러지. 놀이잖아. 아니야, 뭔가 달라. 정말로 믿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심하게 몰입하는 것 같아서.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민우는 원래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잖아. 그냥 놔둬. 크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야. 남편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그래도 이상하면 인형을 버리자. 하지만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밤 11시쯤이었죠. 그때 또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발소리. 이번엔 제 방 복도였어요. 천천히 걷는 발소리. 아이 발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야?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민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닫았는데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인형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나가려던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도자기니까 당연하겠지만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무거웠어요. 이렇게 작은 인형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인형을 침대 곁에 다시 놓고 이번엔 방문을 확실히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에게 다시 물었어요. 민우야, 정말 어젯밤에 안 일어났어? 네, 왜요? 방문 열지 않았고 안 열었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아이는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대체 누가? 아니 뭐가? 그날 저녁 남편이 야근이었어요. 민우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진이도 같이 먹어요, 엄마. 민우가 인형을 의자에 앉혔어요. 그래, 예진이도 많이 먹어. 엄마, 예진이가 고마워요. 말 걸어줘서. 그래. 저녁을 먹으면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예진이 말이에요. 응? 원래 친구가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대요. 그래. 무섭대요. 혼자 있는 게. 외롭대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예진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가 인형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형이 민우를 통해 말하는 것 같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민우야, 이제 그만 먹고 씻자. 예진이도 같이요. 그래. 민우를 재우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인형을 버리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민우가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고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그런데 인형의 눈구멍에서 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 물인가? 만져봤어요. 물이 아니었습니다. 끈적했어요. 손을 떼는 순간 인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빨리 버려야 해. 지금 당장.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 분리수거함에 인형을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여름인데 얼음장 같은 바람. 손이 떨렸어요. 빨리 버려야 해. 인형을 함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돌아봤습니다. 분리수거함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바람 때문인가? 아니야. 바람은 이제 없어. 다시 뚜껑을 닫고 이번엔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벽돌까지 가져다 올렸어요. 이제 절대 안 열릴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 3시 뭔가에 놀라 깼습니다. 민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온몸을 떨면서 민우야, 왜 그래? 예진이가 없어요. 예진이 어디 갔어요? 아, 그거 엄마가 버렸어요? 엄마가 예진이 버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민우는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저를 밀쳐내고 방문을 쾅 닫았어요.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민우가 지금 새벽 3시야. 무슨 일이야? 민우가 울고 있어. 인형을 버렸더니. 인형을 버렸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남편도 화가 났어요. 민우 물건인데 아이한테 물어보고 버렸어야지.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민우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에서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방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우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침을 차려줬지만 먹지 않았어요. 유치원 가야지. 안 가요. 민우야, 예진이 없는데 무슨 유치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야근하고 아침에 들어온 거죠. 무슨 일이야, 다들? 인형 때문에. 남편이 민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응? 인형 어디 버렸어? 쓰레기장 분리수거함. 지금 가서 찾아와. 응? 민우가 저렇게 우는데 다시 찾아줘야지. 저는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열었어요. 인형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혹시 청소부 아저씨가 가져간 건가? 아니면 누가 주워간 건가? 집으로 돌아와 말했어요. 없어. 인형이 없어. 민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우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뚝. 우리는 모두 민우 방을 봤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 인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민우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진이가 돌아왔어요. 민우는 인형을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이 다시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없었어. 그럼 어떻게 여기 있어?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긴 하네, 정말. 그치? 이거 뭔가 이상한 거 맞지? 좀 더 지켜보자.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인형, 귀신 들린 물건, 아이가 인형과 대화, 여러 글이 나왔어요. 대부분 미신이나 괴담이었지만 한 블로그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스터리 헌터 이지은, 실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블로거. 그녀의 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인형의 영혼이 깃들 수 있는가? 답은 예입니다. 특히 강한 한이나 집착이 있는 경우 물건에 그 감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형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집 인형이 딱 그랬습니다. 인형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목 부분을 돌려봤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예진. 이건 이름이야. 인형 이름이 아니라 주인 이름. 검색했습니다. 예진 실종. 예진 사망. 이 동네 30년 전 사건. 여러 기사가 떴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김혜진 당시 8세 실종.
인근 숲 놀이터에서 마지막 목격. 부모가 경찰에 신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 진행. 하지만 발견하지 못함. 3개월 후 미제 사건으로 종결.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소녀. 손에 인형을 안고 있는 도자기 인형. 두 눈이 다 있는 그 인형이 바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옷 무늬가 똑같았습니다. 얼굴 금간 자리도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우가 우연히 주운 게 아니야. 기사를 더 찾아봤어요. 예진이 실종된 장소. 바로 우리 아파트 뒤 숲 놀이터였습니다. 민우가 인형을 주운 바로 그곳. 누군가 아니 뭔가가 우리를 선택한 거야. 아니면 민우를. 이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이상한 인형이 있어요. 3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그 전까지 인형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더 위험해진다고? 지금도 충분히 무서운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우 방을 확인했어요. 민우는 인형을 꼭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예진이, 넌 대체 뭘 원하는 거니?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지은이었어요. 28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형을 주워온 것. 밤마다 위치가 바뀌는 것. 버렸는데 다시 나타난 것. 민우가 인형과 대화하는 것. 이지은은 메모하며 들었어요. 인형 좀 봐도 될까요? 민우 방으로 갔습니다. 민우는 유치원에 가고 없었어요. 인형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인형에 다가갔어요. 장갑을 끼고 인형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진짜네요. 뭐가요?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어떻게 알아요? 온도요. 지금 만져보세요. 인형을 건네받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실내 온도가 25도인데 인형은 10도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게. 도자기치곤 너무 무겁죠. 이건 보통 200g 정도인데 이건 거의 1kg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이지은이 인형 뒤편을 봤습니다. 예진. 혹시 30년 전 실종 사건 아세요? 네, 제가 검색했어요. 그 아이 인형 맞죠?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김혜진 양이 실종 당시 들고 있던 인형. 이게 그 인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평화롭게 떠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원한이 있어요. 이 인형에 강한 원한이 서려 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죠. 한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이곳에 머물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민우요? 네, 민우가 위험해요. 아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예진이의 감정에 물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예진이가 왜 죽었는지, 정말로 사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진실을 밝혀서 한을 풀어줘야 해요. 어떻게요? 30년 전 일인데. 이지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이런 일 전문이에요. 함께 조사해봐요. 그때 민우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절로 열렸어요. 이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예진이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얘기하는 거
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이지은은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선생님이 예진이 얘기하셨어요. 예진이? 네, 30년 전에 이 동네에서 없어진 여자아이. 선생님이 그때 이 유치원 다녔대요. 예진이랑 친구였대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뭐래? 예진이가 착한 아이였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대요. 다들 많이 슬퍼했대요. 민우가 인형을 꺼내 안았어요. 예진아, 선생님이 너 기억하신대. 너 착했대. 그 순간 인형의 눈구멍에서 또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우야, 인형 내려놔. 왜요? 그냥. 민우는 인형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예진이가 슬프대요. 친구들이 다 자기 잊어버렸대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대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예진이 불쌍하지 않아요? 민우야, 너 지금 괜찮아? 네. 예진이가 뭐라고 하는 거 정말로 들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려요. 목소리로요. 제 머릿속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지은이 한 말이 맞았어요. 민우가 예진이와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이지은과 통화했습니다. 민우가 예진이 목소리를 듣는데요. 머릿속에서 그럼 이미 많이 진행됐네요. 빨리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요? 내일 함께 조사 시작해요. 30년 전 사건 기록, 예진이 가족, 당시 목격자, 모든 걸 찾아봐야 해요. 다음 날 민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이지은을 만났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갔어요. 3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하나하나 넘겼어요. 1994년 6월 16일자 신문. 8세 소녀 실종. 부모 절규. 경찰 수색 중. 6월 20일자. 아직도 발견 못해. 수색 범위 확대. 7월 5일자. 2주째 소식 없어. 혹시 납치? 8월 30일자. 수색 중단. 미제 사건 종결. 기사들을 읽으며 느낀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이지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빨리 종결됐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최소 6개월은 가는데 3개월 만에 종결이요. 왜 그랬을까요?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압력이요?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1994년 5월자 신문. 용산 재개발 계획 발표. 주민 설명회 개최. 사진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장면. 단상 위 한 남자. 신동산업 대표 신태윤. 그리고 청중석. 반대하는 주민들. 그중 한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피켓을 든 부부.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부부 옆에 서 있는 소녀. 예진이었습니다. 예진이 부모가 재개발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예진이가 실종됐고요. 이지은이 중얼거렸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에선 우연은 없어요. 재개발 후속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994년 9월. 재개발 반대 주민 대부분 이주 동의. 사업 급진 전. 예진이 실종 후. 반대 주민들이 모두 떠난 거예요.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협박 때문이었을까요? 신태윤,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신태윤은 현재 75세, 여전히 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하지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순 없어요. 그럼요. 당시 목격자를 찾아야 해요. 목격자? 경비원, 이웃 주민. 30년 전 그날 밤. 뭔가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래된 주민등록부를 뒤졌습니다. 당시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 이사 갔지만 몇 명은 남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 박철수, 당시 아파트 경비원, 현재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내일 만나러 가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우가 열이 났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예진이가. 뭐라고? 예진이가 무섭대요. 뭐가 무서워? 진실이 밝혀질까봐.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예진이가 화날까봐 무서워요. 다음 날 오전, 민우는 여전히 열이 있었어요. 유치원을 쉬게 하고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이지은과 함께 요양원으로 갔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80대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시오? 30년 전 일 때문에 왔어요. 예진이요. 김예진 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 아이, 아직도 생각나요. 밝고 착한 아이였는데 매일 저한테 인사하던 아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밤에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봤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뭘 보셨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밤, 저는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밤 11시쯤이었죠.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신태윤 씨 차였어요. 검은색 세단. 평소와 달랐어요.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지켜봤죠. 차가 아파트 뒤편 숲으로 갔어요. 거기는 차가 들어갈 곳이 아닌데 30분쯤 지나서 신태윤 씨가 나왔어요. 혼자서 트렁크를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몸뚱이, 아이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예진이었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봤어요. 흰색 원피스, 손에 인형을 꼭 안고 있는 그게 예진이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무서웠어요. 신태윤은 이 동네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찰도 그 편이었고, 시장이랑도 친했고, 저는 그냥 경비원이었어요. 가족도 있었고, 만약 제가 말했다가 저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 다물었어요. 30년 동안. 하지만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 아이가 나타나서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냐고. 노인이 울었습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비겁한 인간이에요. 예진이를 어디에 묻었어요? 숲 깊은 곳, 큰 소나무 밑. 거기 땅을 파더라고요. 그리고 묻었어요. 인형과 함께. 정확한 위치 알아요? 네. 아직도 기억나요. 매일 밤 꿈에서 보거든요. 노인이 종이에 약도를 그려줬어요. 우리는 서둘러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숲으로 가야 해요. 유고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민우가 이상해. 뭐?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어느 병원? 성심병원 응급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민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인데 고열만 계속 나고 있어요. 39도가 넘어요. 민우야. 민우가 중얼거렸어요. 예진이가 화났어. 엄마가
엄마가 비밀 캐려고 해서 이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예진이가 민우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예진이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민우가 위험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끝내야 해요. 지금 당장 숲으로 가서 유고를 찾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래야 예진이가 떠나고 민우도 풀려나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민우 좀 부탁해. 나 지금 가야 할 때가 있어. 뭐? 이 상황에? 믿어줘. 민우 살리려면 내가 가야 해. 이지은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숲으로 향했어요. 박노인이 그린 약도를 따라갔습니다. 숲 깊은 곳, 큰 소나무가 보였어요. 여기에요. 이지은이 삽을 꺼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파내려 갔습니다. 1미터쯤 파들어갔을 때 딱딱한 뭔가에 부딪혔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비닐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비닐을 열었습니다. 작은 뼈들, 옷 조각, 흰색 원피스, 그리고 인형 조각, 예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여기 있었던 눈물이 났어요. 8살 아이가 이렇게 외롭게. 이지은이 손을 모았어요. 예진아, 이제 나와. 우리가 데려갈게.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슬픈 바람. 가방 속 인형이 흔들렸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인형의 눈구멍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진아, 이제 말해줘.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인형이 떨렸어요. 제 손 안에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민우가 깨어나지 않아요. 의사가 위독하다고. 빨리 와요. 안 돼. 민우야. 이지은이 말했어요. 지금 가면 모든 게 끝나요. 여기서 끝내야 해요. 예진의 한을 풀어야 민우도 살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신태윤을 잡아야 해요. 유골이 있어요. 박노인 증언도 있고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30년 전 미제 사건 유골 발견했어요. 김혜진 양 사건. 목격자 증언도 있어요. 용의자는 신태윤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신태윤을 연행했습니다. 75세 노인. 여전히 당당했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30년 전 일인데. 유골이 있어요. 목격자도 있고요. 신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어요? 그 늙은이가 인정하는 거네요. 경찰은 신태윤의 옛 차를 찾아냈어요. 창고에 보관돼 있던 과학수사대가 조사했습니다. 트렁크에서 혈흔 검출, 예진이의 DNA와 일치, 결정적 증거였어요. 신태윤이 자백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집이 있었어요. 예진이네였죠. 다른 집들은 다 동의했는데 그 집만 끝까지 버텼어요. 협박하려고 했어요. 아이를 잠깐 데려가서 부모한테 겁을 주려고. 그날 밤 예진이를 차에 태웠어요.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였죠. 경찰에 말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너무 세게 막았나 봐요. 아이가 숨을 안 쉬었어요. 당황했어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실수였어요. 그래서 숲에 묻었어요. 인형이랑 같이. 그게 실수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8살 아이를 죽이고 30년 동안 숨긴 게 실수라고요. 신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깨어나 있었어요. 엄마,
민우야. 민우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예진이가 갔어요. 인사하고 갔어요. 뭐라고 했어? 고맙다고. 이제 편히 쉴 수 있다고. 엄마한테도 고맙대요. 눈물이 났어요. 예진아, 잘 가. 일주일 후 예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뒤늦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예진을 기억하는 이웃들, 유치원 선생님, 당시 친구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 저와 민우도 갔습니다. 인형을 안고 예진의 사진 앞에 인형을 놓았어요. 이제 두 눈이 다 생긴 인형. 어느 순간 없어졌던 눈이 다시 생겼어요. 예진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원하던 거 이뤄졌어. 정의가 실현됐어. 민우가 손을 모았습니다. 예진아, 안녕. 좋은 곳으로 가. 거기선 친구 많이 사귀어. 그날 밤, 인형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 민우가 창문을 열었어요. 인형에서 빛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빛 입자들, 반딧불이처럼 밤하늘로. 민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바이바이 예진아. 하늘에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인형은 사라졌어요. 쟤만 남기고. 한 달 후 신태유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증거인멸, 뒤늦은 정의였지만 정의는 실현됐어요. 민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했어요.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어요. 진짜 친구. 재민이, 서준이, 하은이. 엄마, 오늘 재민이네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다. 예진이도 기뻐할 거야. 응, 그치? 예진이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을까요? 그럼 분명 그랬을 거야. 민우가 밝게 웃었어요. 예전과 달리. 진짜 행복한 웃음.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예진이가 잘 있는지, 평화로운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제는 한쪽 눈 없던 인형이 우리 집에 온 날,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정의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 비겁했던 어른들 모두 드러났습니다. 예진이, 부디 편히 쉬세요. 이제는 아무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30년 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했을까요?